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시선법 중에서 선을 닦는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선을 닦는 과정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 있는데요. 공부의 첫째 과정과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치 저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삐를 놓고 보면 곧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자, 이 대목이 바로 선 공부의 첫 번째 과정이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는 선 공부의 과정을 소 길들이기에 비유하십니다. 이 마음소를 길들이는 과정을 불조요경에 이렇게 있는 그 모구십도송 여기서 제시해서 우리에게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대는 소 길들이는 것을 경험할 수 없기에 저도 경험이 잘 안 됩니다. 소를 모르고 소하고 소를 좀 해도 아주 밀접하지 않아요. 근데 현재의 상황은 거의 TV에 이게 어떤 TV나 이런 데에서만 볼 수 있죠.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실제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반려견 등으로 이 그 비유는 대치해야 될 듯합니다. 이제 향후 반려견 훈련하기와 마음 공부 등으로 이게 제시돼야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인도에서 코끼리 길들이는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코끼리 원숭이 이게 등장합니다. 이게 구심주 9가지 마음을 머무르는 그 과정 등에서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코끼리 길들이기 비유보다는 소 길들이기로 전환됩니다. 왜냐하면 중국만 해도 벌써 코끼리를 많이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소 길들이기로 전환되는 것이죠. 자, 소 길들이기에는 고삐가 등장합니다. 고삐는 제갈이나 콧뚜레 또는 굴레 등 이게 거기에 이렇게 양쪽에다가 끈으로 길게 잡아 매어서 말이나 소를 제어하고 조종하는 그러한 이게 도구입니다. 그걸로 이렇게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이렇게 조종하는 도구죠.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합니다. 이게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으나 처음에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제어하는 마음의 고삐를 더욱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삐는요, 성품을 챙기는 대중심입니다. 이 마음의 고삐를 놓치면 성품에 개합하는 도심은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이 성품을 대중 잡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 된다는 거죠. 마음의 고삐를 놓아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인 마음의 고삐를 놓지 아니하여 힘써 행한즉, 다시 말하면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자리를 생겨서 이 성품자리로 마음을 다스리는 이 마음의 고삐를 딱 잡고서 수양할 경우가 되었든 연구할 상황이 되었든 취사할 상황이 되었든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 마음이죠. 욕심에 끌려가는 인심에 묶이지 아니하면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시선법의 서두에 나오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 득하는 그러한 경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는 것인데요. 경계를 대할 때가 성품을 확보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를 할 때인 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하는 공부의 시작, 비롯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참다운 선을 공부하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은 아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다운 선 공부의 정석, 아주 옳은 포석이죠. 처음에 우리가 딱 둬야 될, 주춧돌을 놓을 때도 딱 둬야 될 이 주춧돌이고, 뭔가 포석을 깔 때도 아주 중심이 되는 포석이라는 거죠. 안 끌릴 때뿐만 아니라 끌리는 줄 자각할 때도 성 공부할 때라는 것입니다.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심이 끝까지 싸우는 정신으로 성품, 그러니까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챙기기 시작하는 마음의 고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고삐, 이 각자의 성품, 이 자리를 챙기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다른 공부, 참다운 선 공부에 아예 이 주춧돌이 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정산종사께서는 정산종사 법화 경의편 65장에서 집신 공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집신 공부니 연불 좌선을 할 때와 일체 때 마음을 잘 붙잡아 외경에 흘러가지 않게 하기를 소 길들은 이가 고삐를 잡고 놓지 않듯 하는 것이오라고 부연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고삐의 1번은 성품 이 자리를 우리가 챙기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둘째로 선을 닦는 두 번째 과정과 방법입니다. 자,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되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아니하면 이는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 알라. 이 대목이 선을 닦는 두 번째 과정이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는 곧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 자리를 자각하여 이 성품 자리를 놓치지 않고 마음을 작용하는 그러한 공부 단계입니다. 이렇게 성품을 챙기는 마음이 확고하면 이게 이제 이 자리를 딱 얻어서 확보해가지고 이게 흔들리지 않고 딱 확고한 그러한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평소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아 맡겨봐요? 성품을 챙기는 이 마음을 놓아 맡겨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가 선공부의 열쇠입니다.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는 욕심나는 경계인데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는 사람에 따라 그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더 싫어하고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상황, 그 경계, 성품을 챙긴 이 자리를, 이 확보된 이 자리를 놓아 맡겨 보아서 이러한 경계 속에서도 성품, 이게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이 각자 이 성품을 망각하지 않으면 그게 놓치지 않아요. 망각되지 않아요. 경계가 팍 와도 그게 내 앞에 분명히 내가 대중 잡고 있어요. 망각하지 않으면 이런 성품에 개합된 마음인 그 자리에 딱 개합되어 있는 마음인 이 도심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확고해진다는 것이죠. 만일 경계가 온갖 경계가 왔는데 이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 이 자신의 이 성품을 망각하거나 이 경계의 성품이 그냥 흩어져 버려요. 그냥 깨져 버려요. 끌려가 버려요. 이는 도심을 상하여 도심이 미숙한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고삐를 잡되 경계에 놓아 보아도 이 부동한 성품 자리가 육군에 역력하여 육군이 그 부동한 성품 자리 이 자리가 육군에 역력해야 도심이 익어가는
이 도심이 익어가는 경지라는 겁니다. 즉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이론상 성품이 육군에 역력하여 그게 딱 있어요. 역력하여 이 이론상 성품으로 육군을 사용하는 경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정산종사께서는 정산수사법의 경위편 65장에서 관심공부라고 하시며 둘째는 관심공부이니 집신공부가 잘 되면 마음을 놓아 자적, 스스로 적적하게 유유자적하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유유자적하게 자적하면 다만 마음 가는 것을 보아 그 망령만 제재하기를 그냥 망령만 망념이구나 하고 이렇게 제재하면 속 일들은 이가 곱비는 놓고 곱비를 그냥 놓아두고 소가 가는 것만 이렇게 잘 관리하는 거예요. 제재하듯 하는 것이요라고 부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소를 풀도 이렇게 소를 풀어놓고 풀도 좀 먹여보고 소도 몰고 가보고 해야 이 감각이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선을 닦는 세 번째 과정입니다. 이 대목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에 방심은 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이 대목인데요. 자, 이 과정을 정산종사께서는 정산종사법의 경위편 65장에서 무심공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없을 무자에서 무심이죠. 셋째는 무심공부니 관심공부가 순숙하면 본다는 상도 놓아서 관하되 관하는 바가 없기를 이게 본다는 상도 놓아서 관하되 관하는 바가 없기를 소 길들이는 이가 사람과 소가 둘 아닌 지경에 들어가 동과정이 한결같이 하는 것이라 한마음이 청정하면 이거 진짜 멋있는 말이잖아요. 한마음이 청정하면 백천 외경이 다 청정하여 한마음이 청정하면 백천 외경이 다 청정해요. 백천삼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청정하여 경계와 내가 사이가 없이 경계와 내가 사이가 없어지는 다 나의 성품의 드러남이 되어버리니까 한 가지 정토 성품에 드러나니까 정토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디가 깨끗하고 어디가 더럽고 이게 이런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정토를 이루리라고 이렇게 부연해 주신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하는 바가 없는 경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무심의 공부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53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공부하는 사람이 밖으로는 능히 모든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고 밖으로는 모든 착심을 다 끊어버리죠. 안으로는 또한 일심의 집착까지도 놓아야 할 것이니 게 바깥에 온갖 경계에 끌려가지 않아요. 거기 물들지도 않고 거기 오염되지도 않고 유유자적하게 다 한데 그렇게 하면서라도 안으로 그렇게 하는 그 일심짜리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으로는 또한 일심의 집착까지도 놓아야 할 것이니 일심에 집착하는 것을 법박이라고 하나니라. 중략합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이 성품을 기르되 여기 성품을 기른다고 나오죠. 성품을 기르되 모름지기 자연스럽게 기르고 활발하게 운전하여 자연스럽게 성품 이 자리를 아까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자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키워내죠. 그리고 이걸 활발하게 운전해 그것을 그 성품 자리를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성품 자리를 이렇게 운전하는 겁니다. 운전하여서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다만 육군이 일 없을 때는 그 잡념만 제거하고 잡념만 탁탁 잡념이구나 하고 거기에 관심 두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거기에 먹이를 주지 않아요. 잡념만 제거하고 일 있을 때는 그 불의는 딱 그냥 그 자리에서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의미 부여를 안 해요.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불의만 제거할 따름이니라 어찌 일심 가운데 다시 일심에 집착하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법문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해 주시기를 일심의 집착도 놓는 무심 공부를 아기 보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아기의 거동을 자유롭게 두되 다만 위태한 곳이나 위태한 물건을 당할 때만 위태롭지 않도록 돌보면 아기를 잘 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로서 이렇게 명확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만일 아기를 본다 하여 아기를 붙잡고 종일토록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기는 자연히 구속에 괴로워할 것이니 일심에 집착하는 패단도 이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비유가 명쾌하죠. 이게 무심은 일심에도 집착하지 않는 공부로 관심이 무르익은, 관심이 무르익어서 이제 무심으로 우리가 성숙돼 가는 그런 경지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만 육군이 일 없을 때 그 잡념만 제거하고 일 있을 때에는 그 불의만 제거할 따름이라는 것이 바로 무심 공부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선을 닦는 네 번째 과정입니다. 놓아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 든 것이니라. 딱 놓아도 그냥 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과정을 정산종사께서는 정산종사법업 경위판 65장에서 능심공부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시성 공부의 실제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실전은 사실은 집심과 관심 공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심에서 관심으로 넘나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심의 과정이 숙성되고 궁극적으로는 능심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정산종사법업 권도편 4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지나치게 급히 묶으려 하지 말고 간단 없는 공부로서 서서히 공부하면 집심과 관심과 무심을 번갈아 한다. 이렇게 한번 집심에서 관심으로 넘어가면 다시 집심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집심에서 관심 갖다가 또 집심도 하기도 하고 또 무심으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것이죠. 처음 공부는 집심을 주로 하고 조금 익숙하면 관심을 주로 하고 좀 더 익숙하면 무심을 주로 하며 궁극에 가서는 능심에 이르러야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법문들인데, 즉 성품을 놓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 집심 공부, 집심과 이를 경계에 이렇게 내맡겨보는 관심 공부가 깊어질 때 자연스럽게 무심의 경지에 들어 궁극에는 능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품자리를 단련해야 참다운 선공부에 들고, 그러니까 이러한 성품자리를 단련하지 못하면 이 참다운 성품자리는, 참다운 성품은 대종사님 말씀으로 하면 무시선 공부인데 이 선공부에 들지 못하고 선의 궁극의 경지인 능심의 경지에도 이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시선법 중에서 선을 닦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